일단은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1차, 그러니까 1년차 때 실증했던 그 도구들 중에 4개의 도구들만 2년차에 이제 저희들이 현장 연구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했던 파트는 닥점 워크북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닥점 워크북이 어떻게 제가 수업 중에 활용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의 내용을 보시면 워크북으로 디자인하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북으로 디자인을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닥줌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까지 선생님들한테 많이 안내되고 홍보됐을 때는 1인 크리에이터 도구였는데 이거 그 1인 크리에이터 도구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조금 더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로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좀 더 필요한 도구가 뭐가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그 플랫폼이 이제 닥점 워크북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 닥점 워크북은 일단 기본적으로 워크북을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참여형으로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형태의 코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게 바로 앞으로의 수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교과서의 시대를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학교,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교과서 선도학교에는 이미 이 프로그램이 다 보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선생님들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워크북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제작된 워크북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이 보기 편하게끔 메모를 달거나 혹은 선생님들이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동영상을 추가하거나 하는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제출한 활동지를 바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주면서 약간 목소리가 좀 우그러들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적으로 준 그 피드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다시 수정을 해서 원래 맞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제가 사람으로 보이나요? 로봇으로 보이나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음성 피드백까지 해당 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피드백을 확인해가지고 본인이 이 학습 내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워크북이라고 하면은 이북이라고 하는 그 컨텐츠가 한 10년 전에 이미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사진이나 사진을 보여주거나 그 학생들한테 스마트 단말기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 단말기를 어떻게 하면 학교에 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웹 검색용으로 해라 아니면 어떤 도구에 가서 패들렛 가서 막 작성해라 근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간단한 도구 형태를 벗어나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교과서의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패드를 가지고서 단순하게 수업을 참여하는 도구를 넘어서려면 학습적인 도구로도 사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거에 대한 플랫폼이 바로 제가 이제 설명해드릴 닥점 워크북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파일이라고 하면은 보통 출판사에서 PDF 파일로 이렇게 제공했던 다양한 어떤 파일들에다가 학생들한테 필요한 뭔가 이제 컨텐츠를 삽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어떤 해당 링크라든지 그런 형식으로 제공했던 거에 비해서 닥점 워크북은 그 형식을 조금 더 넘어서 선생님들이 실시간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능까지 그 다음 화상 체킹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온라인 학습 상황이든 오프라인 학습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됐을지라도 쉽게 대응이 가능한 그런 어떤 그 플랫폼적인 요소가 있다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작성한 내용들의 활동지를 작성한 모습을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면 조금 더 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수업 중에 사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전달할 내용의 메모를 왼쪽 상단에다가 메모를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이 메모는 메모지 모양이 있어가지고 메모지 모양을 누르면 학생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들이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텍스트를 넣어가지고 누르면은 해당 사진이 확인될 수 있게끔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동영상들도 우측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바로 여기 현장에서 이 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재생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팝업이 돼가지고 새로운 영상이 나타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그 수업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학습 문제 퀴즈를 풀 수 있게 형식을 해놨고, 왼쪽에는 이 안에는 원래는 텍스트로 다 채워져 있는 활동지인데 그 활동지에다가 여기 블랭크를 쳤습니다. 블랭크를 치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배운 내용을 자기네들이 입력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학교는 패드가 지급되거든요. 패드에 가장 기본적으로 딸려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펜입니다. 그래서 이 펜을 조금 더 자유롭게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뭔가 메모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학생들이 펜을 이용해가지고 활동의 내용을 채울 수 있게 해봤고, 그 다음에 그 크롬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키보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키보드로도 좀 입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두 다 활동지 안에 내용을 채울 수 있는 방식이 펜으로도 채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키보드로도 채울 수 있게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학생들한테 제공이 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사진이나 영상이나 메모를 활동지에다 추가해놓고 그 활동지를 학생들한테 배포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펜을 이용해가지고 작성할 때도 굉장히 이제 그 드로잉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펜에 대한 감각이 되게 잘 인식이 됐고, 그 다음에 키보드를 이용해가지고 활동지 안에 내용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를 선생님들은 바로 피드백을 줄 수가 있는데, 이걸 한번 온라인 상황에서도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프라인 수업을 학생들한테 온라인으로 들어와라라고 한 건 아니고요. 수능을 준비하는 그 주간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워크북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다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확실히 수업의 질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학생들이 과제 형식으로 워크북을 주게 되면은 좀 더 수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온라인 수업 중에도 적용을 해봤는데, 이때 이제 활용한 온라인 수업의 도구는 그냥 LMS 화상 수업 플랫폼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그 EBS 온클이죠. EBS 온클의 화상 수업 시스템과 그다음에 같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가지고 수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 수업 중에서도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탭을 이용해가지고 접속해가지고 작성할 수 있게끔 이런 수업을 적용을 해봤는데, 물론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이름이 선생님들은 더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지만 학생들은 생각보다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선도학교 친구들이 아니고서는 디지털 교과서가 뭐야? 이미 나는 텍스트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 시대적인 흐름의 변화에 있어서 디지털 교과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학교의 흐름의 변화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증을 해보니까 현재 인터페이스, 뭔가 학생들이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응답을 받았을 때 거의 한 85% 이상의 학생들이 괜찮다,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하고 내가 처음 접하지만 쉽게 내가 어떤 버튼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답변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인터넷 웹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기기에 달려있는 펜을 이용하거나 키보드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저는 패드에 있는 펜을 무조건 사용하고 싶었거든요. 그 기기를 충분하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다 거의 한 90% 이상의 학생들이 펜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해 있더라고요. 이미 핸드폰에 대해서 익숙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걸 큰 화면에서 펜을 이용하는 것들도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어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학생들이 뭔가 자율주도 학습하는 모습을 보면 펜을 이용해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거나 영어 단어를 문제를 외우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학원이나 혹은 어떤 외부 강의에서 학생들이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작성하는 이런 형태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실제적으로 학교 수업 중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각종 워크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수업에 대해서 그래서 너가 이 도구를 사용하기 전과 후가 뭔가 내가 하는 말이 잘 이해됐니?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해봤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메타버스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메타버스 수업을 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이 워크북 클래스를 적용한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경험을 하게 해주고 어떤 게 더 본인한테 효과적인 거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메타버스 수업만으로도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워크북 클래스랑 같이 비교를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메타버스보다 워크북 클래스가 본인의 학습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수업 중에 혹은 일반 사회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메타버스는 학생들이 약간 게임 형식의 요소로만 그냥 즐겁게 수업하는 정도로만 하는 거에 비해서 이 워크북 클래스를 사용했을 경우에 조금 더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질적인 측면,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원하는 학습 목표를 도달하는데 충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그 학교에 뭐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다음에 업체 사장님의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제가 써보니까 어쨌든 도구를 활용하는 수업이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 도구를 교사도 알아야 되고 학생도 알아야 되는 측면이 있을 때 조금 더 내가 간단한 게임이나 그냥 수업의 일부분만 사용하는 도구적인 측면을 넘어서 내가 학습적인 측면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기존에는 재밌으면 무조건 이게 에듀테크 도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도구의 재미의 요소를 분명히 한 단계 넘어서서 학습의 측면으로 다가가야 되는 게 앞으로의 도구의 측면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해본 각종 워크북이 제가 앞으로 지향하는 뭔가 학습적인 측면에 있어서 뭔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앞으로의 에듀테크적인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청운정보의 와우 아이디어스 활용 발표를 맡게 된 의정부 청룡초등학교 교사 김대찬입니다. 순서는 첫 번째로 활용 연구 진행 결과 그리고 피드백, 두 번째로 이 에듀테크 와우 아이디어스를 활용해서 수업을 어떻게 설계했고 진행을 했는지 마지막에 마이크 없이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활용한 활용 소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제품은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평가, 피드백, 공유가 가능한 실제 문제 해결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웹 기반이라서 이 어플을 따로 깔아야 되는 게 아니라 웹 기반 온라인 브레인스토밍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기능 중에 사실 작년에는 온라인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지 않고 많이 이용하지 않았지만 사상회의가 가능하고 온라인 창의적 발상을 결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장점, 좋은 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웹 브라우저 기반 서비스라서 별도의 설치가 필요가 없고 화상회의, 브레인스토밍, 협업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고요. 다수의 게시판 개설로 계획적, 주도적인 프로젝트 수업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 중에서 5번을 보시면은 아이디어 발상에 특화된 다양한 기능, 다양한 발상 매체, 드로잉, 히치하이킹, 별점표, 운영 서비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별로 포트폴리오 작성이 가능한데 이거는 네. 진행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포트폴리오 진행이 가능한데 이거는 조금 후에 슬라이드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사실 2021년에 실증을 진행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실증을 진행했던 에듀테크인데요. 아쉬운 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체를 하겠습니다. 저 활용팀에서는 이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서 발전된 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서비스를 였는데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희 팀이 이제 수업 진행 시에 좀 항상 신경 쓰이는 부분은 발표를 안 하는 아이, 그리고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들, 그리고 수업이 재밌더라도 좀 단차시로 끝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초등학생들은 이제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경우가 좀 되게 많았어요. 좀 휘발성이 많이 강했죠. 그래서 일단 실증하고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좀 세워봤는데 좀 막막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의문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대상은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알고 싶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기록해서 보관하고 싶으신 선생님, 단차시 아니면 휘발성의 수업이 아니라 산출물이 있는 교사, 학생이 모두 뿌듯할 수 있는 수업을 원하시는 선생님께 저는 이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패들렛 다들 많이 이용해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이용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패들렛의 대항마? 대항마라고 하는 말이 좀 맞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패들렛 대신에 저는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이 에듀테크를 많이 썼습니다. 아까 나왔던 그 리뉴얼 전의 모습과 비교해서 정말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데요. 일단 게시물마다 조회수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별점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포스트잇처럼 색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그 의견에다가 색상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림을 그리거나 수학식을 쓰는 경우에도 이제 잘 용이하게 쓸 수가 있고, 히치하이킹이라는 이제 이런 기능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자기 의견을 좀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요, 이거를 바로 이제 온라인에서 활용을 한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와우 보드라는 이런 실물 보드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들한테 이런 오프라인으로 와우 보드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걸 몇 차씩 이용을 하다가 좀 이런 아이디어를 모으고 공유하고 그런 가치를 좀 느끼고 서로 의견 나누는 것의 중요함을 먼저 학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단차 시에서 활용하기도 용이하고요. 그리고 모둠별로 사진을 모아서 뭐 바로 발표를 하는 그런 PPT 대신에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 기능도 있어서 학생 개개인마다 뭐 게시물은 어떤 거를 썼는지, 별점은 몇 개를 받았는지, 아이디어의 개수는 몇 개인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는 게 좀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업 설계를 그럼 어떻게 했냐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저희는 정말 운이 좋게 저희 팀의 4명이 다 6학년 선생님들이셨어요. 그래서 6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 및 기후 위기 주제 선정 시 다양한 생각들을 모으고 그런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프로젝트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관련 성취 기준이나 교과는 이렇게 되고요. 교과는 이제 국어, 사회, 도덕 이렇게 3가지 교과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시별로 교수학습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했던 효과는 환경 및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라는 걸 효과로 이제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어떻게 진행을 했냐 보시면은 차시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시에서 이 학습지는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연구회에서 하는 그런 활동지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사전학습으로 가정,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쓰레기 양, 뭐 모습 등을 사진으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양, 그 행방은 어디로 갈까라는 걸 알아보고, 그리고 소비자,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와우 아이디어스 내에서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나눠봤고요. 2차 시로 6학년 2학기 사회 수업 중에 5대양, 6대주, 그리고 세계지리와 대륙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내용을 먼저 다 배운 후에 그 다음에 2차 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대륙별로 환경 문제 지도 만들기 이런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우 아이디어스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 배경이 되는 이 화면을 교사가 직접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여기에다가 넣어서 이런 게시물들을 뭐 대륙이면 대륙별로,
뭐 나라면 나라별로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륙별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뭐 기사, 사진, 영상 자료 등을 서로 모았습니다. 이렇게 뭐 뉴스 기사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진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 다음 이제 3차 시에서는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주제랑 원인을 파악을 했습니다. 크게 6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서 파악을 했는데, 이렇게 게시판에 각 원인별로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소 게시판, 소 작업장. 그리고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개인별로 자기가 뭘 썼는지 그런 포트폴리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사회 도덕 교과 수행 평가도 진행을 했습니다. 4차 시에서는요, 그런 원인을 알아보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6가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서로 얘기해보는 그런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개인적 차원, 국가적 차원, 기업적 차원 이렇게 3가지로 분석을 해서 학생들이 생각을 올릴 수 있게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 도덕 교과 수행 평가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마지막 5차 시에서는요, 이제 자신만의 비정부 기구 로고 만들기. 비정부 기구는 이제 환경 오염, 그리고 3, 4차 시에 이용했던 알아봤던 그런 수업과 관련된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자기 카카오톡 프로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업로드를 하면서 홍보 활동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와우 아이디어스에서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리기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직접 그릴 수 있는데 학생들마다 다르지만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직접 그림을 비정부 기구의 로고를 제작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이런 차시별 활동은 이러겠는데, 실제 계획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된 차시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이 기능에 더 맞는 차시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수정을 조금 많이 했는데요. 일단 미술, 창체, 그리고 다른 교과랑도 연계가 가능한 프로젝트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게 좋았고요. 프로젝트 수업 외에도 저는 이걸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차 시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국어 교과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 미술 애니메이션 만들기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링크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학생들이 좀 적극적으로 많은 참여를 했습니다. 단차시 수업에서도 되게 많이 썼고요. 뭐 링크, 사진, 영상, 기사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공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활용 수업 그리고 활용 활동에, 와우 아이디어스 활용 활동에 매우 만족, 그리고 만족한다가 85.2%, 활용 횟수는 92.6% 이렇게 만족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수업이 재밌었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증 때랑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쓰고 싶은 마음이 드는 UX, UI. 그러니까 화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로 이제 게시판을 구성을 가능해서 개인, 모둠, 전체 활동 다 자유롭게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캔버스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배경을 교사가 원하는 사진으로 배경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거를 활용을 하면은 더욱더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에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단차시 수업, 뭐 이런 이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다 보면은 좀 성공적인 에듀테크로 많은 선생님들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셀프 프로그램의 이제 현장 적용을 맡아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셀프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선생님들 미리 캔버스나 캔바 프로그램 아시죠? 네, 그런 디자인 저작 도구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가지고 PPT를 만들고 뭐 발표자를 만들고 카드뉴스 만들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제 큐리어드사에 여쭤봤어요. 셀프만의 그럼 장점은 무엇인가요? 하고 여쭤보니까 셀프는 상호작용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미리 캔버스 그리고 캔바 통해가지고 만들면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은 그냥 만들어진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셀프를 이용하면은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을 조작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슬라이드에서 토글이나 아니면은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이렇게 조작해 보면서 학생들이 아 이건 어떻게 되는구나, 이게 바뀌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저쪽에 지금 큐리어드 부스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도형이 삼각형의 넓이나 높이가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학생들이 그렇게 조작을 해가면서 상호작용적으로 PPT를 이해할 수 있다. 셀프는 그런 상호작용성이 장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현장 적용을 저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적용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네, 매뉴얼에도 나와 있습니다. 확장성, 네, 다른 수업도 계속 하고 싶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는가? 그리고 사용하기는 쉬웠는가? 이걸 하니까 재밌었다. 몰입이 잘 되었다. 그리고 이런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 만족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연구를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근데 작은 글씨지만 좀 부끄러워서 글씨를 숨겼어요. 작은 글씨지만 보시면 응답 개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다른 선생님들 막 100몇 개 막 이렇게 응답 결과를 가지고 양적 연구를 보여주시는데 저희는 이제 30 몇 개 정도.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가평에 있는 시골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어서 그 같은 게 대단이라 좀 그런데요. 그런데 의미 있게 볼만한 거는 전부 다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요? 이제 학습에 대해서 흥미도 부분이라든가 이걸 통해 가지고 많이 배웠다, 앞으로 계속 사용하고 싶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높은 만족도를 다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 대해 그러면은 어떤 프로그램이었고 어떤 수업 사례를 통해서 현장 적용을 했으며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셀프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 저작 도구입니다. 그런데 저는 적용을 해보니까 이것이 상호작용적으로 하는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되게 좋은 장점이긴 하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소스들이 너무 좋았어요. 셀프 안에 벡터 이미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들 아실 겁니다. 그냥 긴 화면이라고 하더라도 깔끔한 이미지, 깔끔하고 단순한 이런 이미지만 톡 하고 있어도 PPT가 굉장히 멋스러워지잖아요. 그죠? 그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찾기도 쉽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는 써보니까 알게 된 셀프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학생들한테도 수업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글자 키워드 몇 개와 벡터 이미지 몇 개를 활용해서 PPT를 만들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디자인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었어요. 성취 기준에 따라서는 뭐 디자인이 중요한 성취 기준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성취 기준이 그 미적인 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는 성취 기준이라면 효율적이어야 되잖아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수월했다. 네, 쓸데없다고 하면 안 되죠. 네, 성취 기준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가 있었다. 그런 효과를 줄일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처음 해봤던 겁니다. 처음 가볍게 시작을 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 저작 도구니까 무언가 만들고 발표하고 하는 데 활용되는 거였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여름방학 생활계획표를 만들었어요. 다 셀프에 있는 거를 활용했거든요. 여기에 있는 조그마한 그림들 모든 게 다 셀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여름방학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벡터의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넣어서 만들어보자 했었던 수업입니다. 이때 처음 썼는데요. 학생들은 어려워하긴 했어요, 처음에.
근데 다 그렇기는 하잖아요. 미리캔버스를 쓰든 캔바를 쓰든 다 똑같이 처음엔 어려워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금방 적응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기능성이 좋구나, 학생들이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그 현장 적합도를 느낄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학생들 간에 상호작용이 가능해요. 보면은 링크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셀프가 이제 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웹 링크 공유를 통해서 이제 그 서로 친구들이 보고 그것에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도 연계가 가능했었습니다. 또 다른 수업으로는요, 역시 뭔가를 만들고 발표하는 데 사용된 거죠. 이번에 우리나라와 교류하는 나라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이때도 학생들이 처음 사용했을 때는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두 번째 사용할 때는 훨씬 더 수월하게 사용하는 걸 보고 확실히 셀프의 UI가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단순하고 직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말로 하려고 넣지는 않았습니다. 단점이 외부에 있는 이미지를 클립보드에 복사해가지고 붙여넣는 게 안 돼요. 거기서 이 셀프 안에서 이미지 추가하기가 있어요. 셀프 안에 이제 자기 슬라이드의 그 저장소 같은 공간이 있는데 다운로드 받은 걸 거기다가 넣고 거기에 있는 걸 불러와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세계지도 같은, 미국 지도 같은 요 부분 있잖아요. 이게 그래요. 거기 있는 거를 여기서 다운받고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넣어줘야 돼요. 웬만하면은 요즘 미리캔버스는 캔바든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든 다 컨트롤 C하고 붙이면 다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 적용해보니 이게 되게 불편한 부분이긴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역시 발표하는 데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카드뉴스를 만드는 데 활용을 했어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이제 전쟁을 하고 그 와중에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해가지고 사용하는 그 실패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또 자원의 무기화에 안전한 상황이 또 아니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니?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했었었는데요. 근데 그때 셀프를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표현해봤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자, 이때도 학생들이 여러 번 사용하고 있었던 와중이었고 사실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넣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익숙해져서 이때는 그 방법이 불편한 방법이더라도 잘 하더라고요. 여러 번 하니까 익숙해졌었던 부분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른 프로그램이 또 쓰였어요. 이거는 큐리어대사의 라포라포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QR코드를 이용해서 그리고 QR코드를 이용한 문제풀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게이미피케이션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면 교실에 QR코드를 보물찾기처럼 붙여놓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디바이스를 가지고서 그걸 찍으러 다녀요. 그걸 찍었을 때 문제가 탕 하고 튀어나오고 그 문제를 푸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걸 팀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팀으로 나누면 경쟁이 생기죠. 과하면 안 좋겠지만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하니까 학생들끼리 그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이 엄청 활발하게 일어나요. 협력도 엄청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셀프의 그 현장 적용이지만 사실 라포라포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저기 소개도 되어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 저 그 체험학습장에서도 썼습니다. 이게 에듀테크 활용이 교실 안에서만 우리 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저거 이제 그 어떤 국립중앙박물관이랑 유니온파크라고 하는 그 체험학습장 견학을 간 거였는데요. 그 지도를 뽑아가지고 그 지도 위에 뭐 선사시대 뭐 유적, 어디 유적, 그 유적별로 문제 QR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QR을 위치에 가서 QR 찍어보면 그 문제가 나오게. 이러니까 현장학습 활동지가 엄청 간편해지고 학생들도 슥 하고 보는 게 아니라 더 재밌게 공부하고 올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점이 이 안에서 그 문제를 애들이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푸는 과정에 선생님이 힌트를 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막히면 선생님한테 힌트 요청하기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눌렀을 때 선생님이 어떤 미션을 주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는 공을 주고받는 미션이에요. 학생들 간에 서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을 주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미션을 그 힌트를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원활하게 되어 있는 게이미피케이션 플랫폼입니다. 라포라포를 이용해서 복습까지 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아까 그 수학 시간에 사용해본 사례인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장점 중에 하나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었어요. 이 부분을 이 수업에서는 활용이 된 겁니다. 수학 시간에
2학년 학생들이에요. 이제 시계를 보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 이제 시침과 분침을 학생들이 이렇게 조작하면서 돌릴 때 시침을 움직이면 분침이 따라가고 분침을 움직이면 시침이 따라가는 부분, 그 부분을 그 셀프에 구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학생들은 직접 자신이 보고 있는 화면에서 조작을 해가면서 아, 1시간이 60분이구나 라는 거를 직접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냥 책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익히는 것보다 그렇게 움직였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볼 수 있으면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활용했었던 셀프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라포라포 방탈출 게임을 통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니 학생들이 더 재밌게 학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아까 설문에서 거의 다 만족도가 높게 나왔는데 그 부분이 셀프와 라포라포를 같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라포라포에 대해서 만족도는 굉장히 좋고 셀프는 조금 불편해하는 학생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전에 실증 현장 적용 사전에 이미 적응되어 있는 게 있었거든요. 미리 캔버스든 캔바든 그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든 익숙한 게 있다 보니까 셀프에 적응하기 어려워해서 그런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긴 있었는데 소감에 보시면은 또 색칠을 안 해줬어요. 안 좋은 건 색칠 안 했어요. 셀프 대신 프레젠테이션이 더 낫다 라거나 구글 슬라이드나 프레젠테이션보다 셀프를 사용하는 게 어려워서 싫다라고 하는 솔직한 피드백도 있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셀프는 계속 사용했으면 좋겠다. 유료도 아니고 사용해보니까 어렵지도 않았다 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학생들의 반응은 셀프에 대해서는 이랬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쓸만했다, 괜찮다, 오히려 좋다라고 하는 학생들 소감도 많이 있었어요. 자, 사용해보고 나니까 저희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즐겁게 배워서 오래 기록하도록 돕는 능동적인 학습 도구들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서로의 작품을 또 셀프가 만들어 놓으면 그걸 재사용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얼만큼 만들고 그걸 또 이어가지고 또 만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급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의 폭을 넓혔다. 학급을 다채롭게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런 활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인 디자인, 그 수월하게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라포라포는 시작부터 유료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선생님들한테 널리 알려지고 그러려면 일단 무료가 되어야 되고 컨텐츠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작부터 좀 유료화를 고수하고 계셔서 그래서 이 부분 좀 개선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마음에 막 건의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네,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 알고 계신 생각이겠지만 멋있어 보이려고 넣어봤습니다. 자, Education for EduTech가 아니라 Education through EduTech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엄청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목적은 그거를 그냥 재미있게 쓰고서 휙 하고 아까 김재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휘발성이 있어버리면 그런 수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아서 학생들의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에듀테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에듀테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시간상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AI가 들어가면 저 에듀테크 어떤 도구일까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AI 스튜디오스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1순위로 했는데 다행히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허락이 되어가지고 이걸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AI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넣을게요. 제가 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만든,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하기 전에 제가 직접 만들어 본 걸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 스튜디오에서는 AI 휴먼이 등장합니다. 이 AI 휴먼은 아나운서입니다. 아나운서인데 등장하고 그래서 텍스트와 이미지와 동영상을 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예시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플레이하기 전에요. 이 내용은
제가 6학년 학생들과 했던 활동 중에 하나를 뉴스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본인이 한 활동이 아나운서가,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있었는데요. 한번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플레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레벨업 방송국에서 그레드 기자입니다. 오늘은 과학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고양고등 초등학교 6학년 안녕하세요. 레벨업 방송국에서 그레드 기자입니다. 오늘은 과학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고양고등 초등학교 6학년 3반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비행기 고무 동력기를 만드는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잘 만들었는지 살펴볼까요? 학생들이 멋진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잘 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열심히 작업하는 선반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완성되었군요. 날릴 준비 되었나요? 예전에 저희들 만들어 보신 적 있나요? 아쉬운데 한 번 더 해볼까요? 우와, 비행기가 멋지게 날았군요. 최선을 다한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6학년 선반 친구들 비행기 만든다고 정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어떤 멋진 활동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레벨업 그레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보시면서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 아나운서가 말할 텍스트를 입력해줬고요. 그리고 말하지 않을 곳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보드 게임을 배우게 되면 규칙을 알아야지 보드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AI 스튜디오에서도 규칙이 있더라고요. 제가 쉽게 그냥 만들 줄 알았는데 그 규칙을 또 배우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서 그 규칙을 학생들한테 설명해서 이제 학생들하고 직접 만들게 했고요. 지금 아나운서 이거는 AI 휴먼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학교 사진 있었죠. 학교 사진, 그다음 학생들 사진, 그리고 동영상 이렇게 해서 텍스트와 이미지와 동영상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학급 뉴스를 만들었고요. 이것은 이제 만약 학생들한테 알려주기 부담스럽다 그러면 우리 학교 홍보할 때 또는 학급의 여러 가지 뭐 행사 때 참고로 이렇게 만들어도 교사를 위해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 분의 선생님께서 이제 활용 연구를 직접 수행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NIE,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들고 싶은 뉴스를 제작해보자 해서 뉴스 콘텐츠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김우람 선생님께서 이제 내가 만든 발명품을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 실과 시간에 초등학교 6학년 수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호안나 선생님이 국악을 홍보하는 뉴스 만들기. 지금 보시면 소개하기, 만들기, 뭐 제작하기 이런 영상이 결과물이 되는 것들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초중등에서 세 가지 수업 사례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 사례로 보면 저 6학년 학생들의 이제 뭐 재밌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예, 좀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AI 스튜디오에서 작품을 만드는 사진인데요. 인터넷 상황이 좋아야지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지금 유선으로 할 수 있는 컴퓨터실에서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크롬북을 가지고 무선으로 교실에서 하게 되면 동시에 접속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AI 스튜디오에서 좀 더 개선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금 하나의 계정으로 학생들이 다 30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혹시 다른 친구 거를 삭제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약간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실에서 학생이 각자의 뉴스를 만드는 거고요. 이제 만들어 온 것들이 이제 뭐냐면 영상으로 만들어진 과정 또 이미 영상으로 만들어진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에듀테크는 하나의 에듀테크를 처음부터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에듀테크와 자꾸 이제 결합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LMS인 구글 클래스룸에 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증 내용 및 방법입니다. 저희 팀이 정한 거고요. 이거는 예,
실증 항목과 실증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후에 학생들에게 설문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설문을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이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 작품을 잠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 작품을 이제 봤지만 학생 작품은 좀 더 이제 단순화된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보진 않고 한 2분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1, 2분 정도만. 예, 좀 플레이 좀 부탁드립니다. 좀 잠깐 멈춰주세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제가 저희 학급에서 한 거 3개, 그리고 오한나 선생님 거, 그다음에 김우람 선생님 거 하나씩 있는데요. 뭐 비슷비슷해서 뭐 한두 개만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성 기자입니다. 오늘 속보는 김민재 선수가 유럽 리그로 이적을 한 게 오늘 속보입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제2대 반대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여가지고 이 당시 이걸 가지고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뉴스는 여기서 끝입니다. 네, 간단하죠? 안녕하십니까? 어쩌면 국민 뉴스의 이동철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 친구도 이제 우영우를 보고 인상이 깊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뉴스를 만든 거예요. 이산아나운서 오연회는 우영우영 감독인 이준우역, 강태우, 정명석, 역강기영, 최수연, 역하윤역, 권민우역, 주종혁, 동그라미역, 주연이 이렇게 지금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솔직히 어떤 규칙을 알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규칙을 또 세상에 모르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만 입력했던 거. 변호사를 주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오연은 ENA 채널에서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자막이 없는데 우리 이 김우람 선생님이 한 작품에는 자막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자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로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저희 명구의 명단이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2가지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 시도했던 거는 PPT를 만들고 나서 그거를 업로드하면 만들어진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그래서 PPT에 사진 있고 그 밑에 보면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텍스트가 AI 휴먼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실제로 PPT부터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기도 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규칙을 잘 알아야지 좀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스튜디오에 직접 들어가서 아까 제가 화면 보여줬던 것처럼 학생들이 그 안에서 작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지금 이제 이 아나운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좀 뭐 잘 알려진 아나운서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나운서인데 제가 이 아나운서처럼 제가 AI 휴먼이 됐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이렇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면은 제 영상 만들 때 제가 뭐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텍스트만 입력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한 몇 천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십 장을,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안으로 그 입력해야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 이런 가격과 데이터를 얘기하면서 인공지능과 연관시킬 수 있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이상 AI 스튜디오 실증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